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0년도 제4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문제와 해설에 빨간 줄을 쳐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같은 곳에다가 줄을 치시고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복습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직선형 철탑을 사용한 특구압 가공전선로가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10기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6 특과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과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에서 직선형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0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볼게요. 82번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장이 15m이고 설계 하중이 7.8kN이다. 이 지지물을 놓은 기타 지반이 약한 곳 이외에 기초 안전율의 고려 없이 시설하는 경우에 그 묻히는 깊이는 기존보다 몇 cm를 가산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30cm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보면 331.7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길이가 14m 이상이고 20m 이하.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주가 이렇게 있고요. 요 전체 높이가 14m 이상이고 20m 이하. 문제에서 15m라고 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적용이 되는 거죠.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 6.8kN에서 9.8kN. 근데 문제에선 7.8kN을 줬죠. 그럼 이 사이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런 이제 철근 콘크리트주는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초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요 묻히는 깊이가 기준에서 30cm를 더 가산을 해서 묻으면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초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초 안전율을 고려 없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몇 cm를 더 묻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0cm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3번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522.1.1 내용 보면 모듈의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 맞고요. 1번 하나씩 보면 충전 부분은 노출하여 시설할 것. 여기 511.12 1.2를 보면 충전부 등 노출 부분은 설비의 안전 확보 및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 절연하거나 접촉 방지를 위한 방호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노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설명이 되고요. 이 전선은 공칭 담입력 1.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여기 보면 전선은 공칭 단면적 2.5mm 이상의 연동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5mm 제곱이 틀렸고요. 자, 전선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애자 사용 공사에 준하여 시설할 것. 자, 여기 내용 보면 배전설비 공사는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유전선관 공사, 케이블 공사, 애자 공사는 없지요.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조합 옥축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는? 자, 나무로 된 조형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답은 3번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21.2에 옥축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금속관 공사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 그러니까 목조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관 공사는 설치할 수 없고요. 버스덕트 공사도 보면 목조 이외의 조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덕트 공사도 안 되고요. 케이블도 쭉 읽어보면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4번 케이블 공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5번 최대 사용전압이 69k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kV인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관련된 내용을 보면 표가 쭉 있는데 거기 중간에 최대 사용전압이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는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을 시험전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60kV 초과, 69kV니까 60kV 초과가 되겠죠. 그리고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 해서 69에다가 최대 사용전압 69kV에다가 1.25 곱하면 86.25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6번 22.9kV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있어서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경우 접지도체는 연동선의 공칭 단면적의 몇 mm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6mm 제곱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동선이에요. 한국전기설비규정 333.32 25kV 이하인 특고 앞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고 앞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는 다음에 의할 것.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6mm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번 그림은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S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S 여기 있네요. 이 내용은 여기 밑에 한국전기설비규정 362.10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서 S는 접지용 개폐기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번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가 아니고 20%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30%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죠. 답은 1번이고요. 2, 3,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번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기탱크는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3회가 아니고 1회입니다.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 그래서 여긴 3회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5 압축공기 개통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니까 답은 4번. 4번은 3회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1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전 가sob선에 관하여 각 가sob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을 더 고려해야 할 철탑의 유형은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내장형. 자, 내장형 보강형의 경우에는 전 가sob선에 관하여 각 가sob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런 하중을 가산한다. 예. 그래서 답은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1번 탄행식 특고압용 변압기에는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해서는 경보장치가 맞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51.4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탄행식 변압기,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장치의 종류가 경보장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일 경우에 설치해야 할 보안장치로서 모두 옳은 것은 답은 4번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62.10 전력보안통신설비의 보안장치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를 접속하는 곳 및 5개 전화기를 시설하는 곳에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답은 2번 10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욕기용 전원장치는 내장되어 있는 전원의 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답은 10V 이하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 사용전압이 220V인 가공전선을 절연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소 굵기는 지름 몇 밀리미터인가? 자, 답은 2.6m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22.5 저하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이 400V 이하, 220V니까 400V 이하가 되겠죠. 저하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 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여기 가로 부탁드릴게요. 요 가로가 빠졌네요. 가로 절연전선인 경우는 인장 강도가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2.6mm 이상의 경동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 굵기가 2.6mm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 가로예요. 가로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6m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5번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몇 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6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예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보면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m 이상. 기타 장소는 그럼 어떤 장소예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예요. 없는 장소는 0.6m 이상.
기타 장소 0.6m. 여긴 없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0.6m는 60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60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직접 매석식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6번 조합 가공 인입선 시설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답은 3번 인장강도가 1.2kN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틀린 내용이 요거예요. 1.2kN이 아니라 1.25kN입니다. 예.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21.1.1 조합 인입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가 1.25kN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1.2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7번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20%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1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 절연 피복의 단면적을 포함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의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금속 덕트 공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8번 수상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상 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5.3 수상 전선로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상 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연결한 것일 것. 그래서 2번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은 옳은 설명이 되고요. 자, 1번부터 보면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여기서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건 고압이 아니고 저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을 보면 고압 수상 전선로에 지락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여기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 들어가야 옳은 설명이 되고요. 수상 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의 아래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여기서 틀린 내용은 부대의 아래가 아니고 위입니다. 위. 예.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틀린 내용이고요. 맞는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내용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99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지 않아야 하는가? 자, 요 내용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전봇대, 전주라고도 하죠. 여기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전봇대 보면 이렇게 전봇대에 핀 같은 거 꽂혀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발판 볼트라고 합니다. 이 발판 볼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상 몇 미터? 1.8m 미만 요 밑으로는 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8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154 22.9kV용 변전소의 변압기에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는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 3번 역률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51.6 계측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어떤 장치냐면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그리고
특구압용 변압기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온도계가 되겠죠. 예,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건 역률계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역률계가 되겠습니다. 역률계는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 장치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제4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규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효율적인 암기 방법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보단 뭐 81번부터 100번까지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암기하는데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읽으면서 암기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빨간 줄 쳐드린 부분만 빠르게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예, 그러면 암기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